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우리공화당을 지켜봐 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대표님 다녀가신 첫 번째 문브레이커스 신년, 진순정, 한근영 같이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계셨어요? 코로나 조심, 빨갱이 조심, 안전한 한 주 되셨나요? 근데 저번 주에, 우리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있어서 조금 상심하셨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의, 투쟁의 길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희망 깬 놓지 마시고, 또 새로운 한 주 함께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포맷을 좀 바꿔볼 예정입니다. 문브레이커스가 지금까지는 우리공화당의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왔었는데, 청년들 개인 사정, 일하면서 스케줄 맞추는 게 너무 워낙 녹록치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진채고, 이제 두 명의 이제 특파원이 아니라 이제 홈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한 주의 이슈를 쭉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근데 그 주의 이슈는 보통 이제 가장 큰 게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픽은 하나를 묻고, 각자의 관점, 각자가 생각하는 이슈에 따라서 한근영 픽, 그리고 진순정 픽으로 이제 총 3가지에 대해서 문브레이커스 시간 동안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말하고자 하는 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 각자가 꼽은 한 가지씩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통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매주, 첫 주에는 게스트를 모시고 혹은 저희가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대담을 해볼까 하는데, 저희 마음대로 선정할 수는 없고 이제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저희가 소위 이달의 당원, 이달의 인기 당원, 이달의 보고 싶은 당원, 이런 당원들 이렇게 추천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제일 인기 많으신 분, 그리고 혹은 그분이 안 되시면 또 저희가 다른 분을 선별해서라도 차순위로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나 이 사람이 만나보고 싶어요,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 계시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스케줄 상의를 해보고 모시도록 하는데, 만약에 못 모신다 그러면 저희의 능력 부족이니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실망을 하시겠지. 실망을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인기 투표가 돼버리는, 이게 월간 투표가 돼버리는 개념이네요. 그래도 저희가 집회를 안 하니까 여러분 소식 궁금하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컨택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 테니까, 보고 싶은 분 계시면 이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달 첫째 달이니까 먼저 얘기를 드리면, 지금 벌써 1월이 중순입니다. 그래서 2월 첫째 주에 게스트를 모실 건데, 바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2월 첫째 주라서 게스트를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기 투표는 2주 만에 치러지는 건데, 딱 여러분들이 이번 나가부터 댓글 달아주시고, 그 다음 주에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전체적인 거를 저희가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누가 제일 괜찮으시고, 쫙 이렇게 순서를 뽑아서 가능하신 분, 그리고 시간대가 맞는 분 해가지고 최적의 순서대로 이제 쭉 돌아가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새롭게 이제 2021년 새로운 문브레이커스. 입이 안 풀렸어요. 한 10분에야 풀리려나? 새롭게 문브레이커스 단장하고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그전과 같은 더 큰 또 사랑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새로운 포맷으로 시작하는 문브레이커스 시즌2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시즌2, 새로운 포맷 첫 번째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 이제 한근영 픽, 진순정 픽입니다. 공동 픽은 가장 중요한 사안은 마지막으로 넘겨놨고요. 일단 첫 번째 한근영 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둥. 해야 되는 거. 리액션이 부족해. 여기 한근영 픽 어떻게든 해주시고요. 제 픽은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개인 투자자,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투자 금액이 총합 이제 100조가 넘어섰다는 사상 초유고요. 사상 최대입니다. 흔히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를 개미라고 하잖아요. 그 개미들이 100조라는 규모의 공동자산이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이제 거대한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의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왜 빨려 들어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최근에 뭐 부동산도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거의 줄 도산을 하고 뭐 가족들이 일가족이 뭐 사망을 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리고 있는 아주 사실 처참하게 그지없는 생지옥의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데요. 그 심리학 관련해서 도박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미가 이제 서민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개미가 아닌 자본가 그리고 기업가들이 있을 텐데 돈이 있으신 분들, 사장님들이 있을 텐데 뭔가 이제 경제가 힘들어지고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도박은 여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 한다. 근데 이제 여유가 없어졌을 때는 내 사업체 그리고 앞으로 투자에는 투자 종목에 대해서 그 예산안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도박 횟수가 줄어들고 도박을 접근을 안 한다고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낳겠죠,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반대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희망이 없을 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내 자식 좋은 데 데려가고 하면서 서로 좀 주고받았어. 내가 하는 동안 한 명이 너무 뻘쭘하게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일순 여러분, 여기 스튜디오에 저번 주 깜짝 게스트죠? 대표님께서 깜짝 방문해주셔가지고, 밖에서 보셔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박현성 대변인, 전 대변인도 이렇게 이곳에 방문을 해주셨네요. 방송사고 아니에요. 방송사고 아니에요. 바로 진행할게요. 이게 주변 시선으로 보이는데 제가 저걸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제 픽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히 자영업자시니까 한 번씩 같이 주고받아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서민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말 한 푼 두 푼 모아서 내 자식의 미래 뭐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아니면 우리 노후 자산 이런 거에 대한 아무리 해도 대책이 안 선다. 뭐 흔히들 젊은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평생 빼빠지게 이제 평범한 사무직에서 일을 해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산다. 뭐 약간 그런 희망이 안 보이는 단절된 희망의 세상에서 살 때 사람들이 보통 도박이나 투기에 매달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뜨는 게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자산이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너무 천정부지로 오르고 서민이 이제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그 접근하기가 어려운 수준까지 와버려서 이제는 서민들이 갈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부동산 아니면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 이런 식으로 개념이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안 좋아지고 도박에 손을 대다 보면 그게 계속 악순환. 물론 그 중에 용이 나서 확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 개미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를 보통 신기루를 쫓는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식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제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마땅한 투자처도 없는 거죠. 금리도 낮고 투자를 할 데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현재 부동산이 그 전 같은 기능을 할지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오르고 있지만 이게 또 언제 폭망할지 부동산 정책이 시시각각 변하니까 이제는 부동산이 안전한 투자처가 되지 않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은 앞으로 지금 삶이 계속 불안해요.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나의 노후를 위해서 어디엔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심리가 있죠.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갈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같아요. 그러면서 불안한 노후에 대비한 약간 갬블링 정신도 있는 것 같아요. 갬블링. 한번 조금 올라가지고 좀 재미를 보기 시작하면 사람이 이제 도박을 끊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도박을 하고 한번 따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사람의 호르몬이나 이제 혈류량을 측정을 해봤는데 굉장히 거의 이제 엄청나게 뭐 도박 중독 프로그램 이런 거 해보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잘 알지? 그런 거를 제가 이번에 이거를 준비를 하면 찾아봤어요. 혈류량이 증가를 하고 동공이 확장되면서 약간 마약이나 이제 뭐 중독 증상 일으키는 약물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사랑, 도파민 뭐 이런 종류의 호르몬들이 일으키는 성향이랑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M4 세대, 뭐 N+1포 세대, 뭐 이렇게 청년들이 이제 연애도 결혼도 집도 다 포기하다가 이제는 이제 일상의 자산까지 직장도 포기하고 자산이나
삶까지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예, 이거를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복합적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경제 구조부터 따져봐야 되고 문재인의 이제 경제 정책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 일자리 정책 실패 모든 것이 맞물려서 지금 일어나는 그렇죠. 겁니다. 그 부동산 얘기하니까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신년 기자회견, 신년사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죠. 뭐 부동산 정책을 이제 새 구정 연휴 오기 전에 나중에 하시는 게 좋지 정책을- 않을까? 나중에 그 얘기 또 나올 텐데. 아니 이 부동산 얘기 어차피 그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나 자세한 건 나중에 나누더라도 그 얘기 하면 불안감이 드는 게 오히려 도망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임기말에 한 100번 채우지 뭐. 네? 아니 근데 뭔가 이제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줄 텐데 그 문재인 독재 정권이 지금까지 해서 쭉 하는 행포가 딱 그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정치, 정치를 위한 정치.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삶이나 미래나 뭐 현재의 대립 해결이나 이런 건 전혀 없이 막 자기 지지자들과 자기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니까 참 대한민국이 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자기들의 의식의 이제 바탕이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의 사상이 그냥 그 자연스럽게 의식에 녹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그러니까 저들이 쓰는 이렇게 반시장 경제 정책이라든지 그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을 옥매고 있고 하는 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전제가 있거든요. 사유재산 자체가 나쁜 거고 그 일반 사람들을 더 못 살게 만드는 거라는 그러니까 아니 인식. 이거는 내 업자가 내 건데 내 사유재산인데 정부가 그런 거를 권고할 수 있지만 그거를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영업을 하지 말라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거는 사유재산에 대한 엄격한 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 자체가 그런 인식이 있다면 이런 정책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행정명령을 통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사업체 이제 제한하기 전에도 약간 그런 기조가 있었잖아요. 이 가게에서 코로나 중국 폐렴 확진자가 나왔다 하면 사람들이 거의 그 장사 망하는 것처럼 아예 안 가잖아요. 그 근처에 쫙 도산하고 뭐 안 좋은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단편적인 모습만 본 거죠. 그 가게에서 나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병을 원래 앓고 있었는데 피를 이렇게 토하는 장면을 보고 저 사람이 코로나 이렇게 주변에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가 완전 망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딱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어도 분명히 충분히 이런 식으로 자발적인 그런 현상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괜히 이래가지고 진짜 대한민국 경제 뭐 정확한 추산인지 모르겠지만 대표님은 뭐 이제 대표님이나 전문가들 말로는 하루에 뭐 10조씩 마이너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포맷해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는 첫날인데요. 저 혼자 좀 웃었네요. 왜냐하면은 한근영 픽, 진순정 픽에서 분명히 한근영 최고위원께서 한 주제로 시작했어. 근데 이 주제 갔다가 결국 코로나로 왔어. 결국 의식의 흐름이긴 한데 근데 진짜로 뭐죠? 결국 코로나 악재가 덮치는 그러한 뭐 저의 픽은 다시 한번 뭐 여기 뜨겠지만 주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제 정리 다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과도한 개인 투자자, 개미들의 열풍인데 이것은 결국 희망이 단절됐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나왔을 때 저는 그 도박의 심리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에 따르면 그 심리학의 해석에 따르면 거의 진짜 서민들은 더욱더 이제 악순환, 종말로 가는 사실 어떻게 말하면 테크트리다. 정해진 수순이다.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잡아주지 못하면 주식시장의 신기루를 잡아주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이 어디로 빨려나갈지 모른다. 해외로 빠져나가든 사라지든 하겠죠. 그거를 빨리 잡아야 되는 거는 결국 참 문재인한테 바라기는 싫지만 결국엔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근데 저기 황민영 최고님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 문제는 그 사람들이 돈이 글로 가서 주식시장으로 가서 문제라기보다 제 생각에는 그런 거죠. 그 주식시장도 이렇게 불안한 경제 속에서는 결국 폭망할 것이다. 그런 거죠. 8대 2 정도. 그러니까 정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상타치, 하타치, 뭐 평타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걸 하더라도 좀 이득을 많이 보고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잘해요. 어디 가나 8대 2의 법칙이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이거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개인의 능력이 사회 구조상 저희가 지금 부동산을 가장 걱정하는 이유가 일본을 따라갈까봐 그렇거든요. 일본 부동산 거품이 폭망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그때 보셨죠. 전처가 있었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모기지론 때문에 폭망했어요. 대한민국도 이러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결국에 거품이 빠지면서 들쑥날쑥 하다가 지진 나서 뭐 땅 갈라지듯이 그 거품이 빠지면서 한 번에 다 나라로. 가라앉을 거란 말이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상승 곡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불안정한 상승 곡선을 타다가 결국에 서민들의 돈을 다 빨아먹을 때 폭망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돼서 서민 경제가 파탄나면 이거는 회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회생을 하고 싶은데도 대한민국의 중산층들은 이미 다 붕괴가 되었어요. 소상공인 죽었죠? 중소기업들 다 죽이죠? 부동산 죽었죠? 그 어떻게 회생하겠다는 거예요? 민노총은 기업을 적폐로 몰면서 어떻게든 착취 구조를 만들고 있죠.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노조들의 세상, 노동자들의 세상이 오는데 그것 때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 그런 게 가장 이제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굳이 일이고.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새 예를 들어보자면 대기업 피 빨아먹고 있는 거머리들 아니면 이제 대한민국 전체 예산을 가지고 행정부의 예산을 받아 쓰는 국민 혈세 받아먹는 거머리들 이런 몇몇 집단들 빼고는 앞으로 진짜 돈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붕괴가 될 것 같아요. 그 요새 신조어인데 그 공무원 얘기하니까 혹시 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늘공 어공 얘기 아세요? 늘공어공이 뭐죠? 늘공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은 댓글 올려봐 주세요.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늘 공무원인 사람. 어차피 공무원인 사람? 늘 공무원 사람. 그냥 항상 원래 공무원인 사람. 이 늘공이 나온 이유는 어공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어공이 뭐냐?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 어쩌다 예를 들면 조국 같은 인간 있잖아요. 어쩌다 공무원 될 뻔했잖아요. 어쩌다 공무원인 사람. 공무원 아니었는데 갑자기 장관 신분이 되거나 이 행정부의 관료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공이라 부르더라고요. 어쩌다 공무원도 있지만 어쩌다 정규직도 있잖아요, 요새. 네. 어공어정. 어쩌다 정규직. 요새는 거의 다 정규직 되더라고. 그죠? 진짜. 아직 그런 재밌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 픽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순간인 것 같은데, 진짜 이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한 줌에 이제 이 사막에서 신기루를 찾다가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이제 그 모래 지옥 속으로 절망의 늪으로 결국에는 파리 지옥에 파리가 먹혀들듯이 많은 서민들이 진짜 줄도선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붕괴되는 조짐이 눈에 드러나는 전조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한근영 픽은 지난주 100조 규모의 개미 투자열 주식 투자열을 꼽아봤습니다. 진짜 비극적인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아파. 네. 이렇게 한근영 최고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개미 하면은 또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어서 제가 추가하고 개미 하면 생각나는 사람 찰스 안 찰스. 예, 개미 분들의 진짜 피 같은 돈을 다 빨아먹고 맞네요. 먹튀했죠. 그때 자살까지 하셨던 분들 계십니다. 근데 어찌나 지금은 서민을 위하는 척 하는지. 네, 그 사람이 저지른 만행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서민, 개미 투자자들에게 저지른 악행,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께 저지른 악행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감히 서울시장으로 나올 후보의 자격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인분들에게도 그때 동학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을 죽인 안철수의 만행을 퍼뜨려주세요. 근데 솔직히 보수 국민 중에서는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도저도 뭣도 아닌 사람들 중간에서 샌드위치 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나름 중도고 나름 깼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제 안철수를 지지하는 척하면 뭐 있어 보이나? 그 사람 살인자야. 언론이 만드는 이미지인데. 그 사람 때문에 자살했어요.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아이고 슬픕니다. 마무리? 저는 마무리를 했어요. 우리 첫 시간이라 가지고요. 너무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아니, 저는 마무리했는데 갑자기 안철수 아니, 말씀 바람에 투자자 하니까 또 얘기를 딱 해줘야죠. 아, 네, 정말 맞는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요. 나쁜 사람 맞죠. 그 먹튀한 사람이 어떻게 근데 뭐 참 서민 위하는 사람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치고 진짜 서민을 위하는 사람 없고 진짜 국민 하는 당 치고 국민을 위하는 정당 없다. 결국 돌고 돌아 이렇게 왔네요. 한글역행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조금 더 매끄럽게 정리를 해볼 텐데 여러분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재밌게 진행해 볼게요. 예, 제가 이번에 나름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혼자 하지 못한 영역으로만 이렇게 가는 게 혼자 있어요. 하면은 이제 괜찮은데 대화를 하니까 그래요.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할 때 말 걸지 마. 그럼 저 옆에서 이런 거 지켜볼까요? 장난이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얘기저기 왔다 갔다 해도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다음부터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진순정이 뽑은 이번 주 에픽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조국의 딸 조민이 의사고시에 합격을 했다는 이제 우리 분노 지민에게 소식 제가 뽑았습니다. 왜냐면은 진짜 2030 세대가 그래도 조국이 법무부 장관 당시에 이런 뭐 것들이 불거져 나왔을 때보다 지금 이제 정경심이 유죄 확정을 받았으나 조민이 뻔뻔하게 의사고시를 보고 그것도 합격을 하고 했다는 소식. 그리고 팬이 조국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런 천지도 모르고 우쿨렐레를 치는 그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기에 대해서 2030 세대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열등감, 분노 폭발하는 거죠 이제. 특히나 그 의사협회 대한소아과협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분노를 본인의 SNS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렇겠죠. 그들이 뼈 빠지게 정말 공부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중에 뭐 금수저도 있겠고, 흑수저도 있겠고, 하지만 정당하게 정말 흑수저라도 진짜 본인의 피나는 노력, 저는 해보지 않아서, 공부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까지 갔는데 어떻게 딴 의사 면허증인데 의사 타이틀인데 의전원 입학 그 전에 고등학교 입학부터 전부 거짓으로 입학을 한 부정 입학자가 버젓이 의사고시를 봤다고 하니까 합격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에 대한소아과협회에서 이제 분노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썼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굉장히 조금 신랄하게 썼어요. 정확한 멘트로. 네. 신랄하게 썼는데 참 용기가 있더라고요. 무자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사태의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2020년 12월 23일 사법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딸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죄로 판결했다. 한편 2016년 교육부는 자체 감사 결과만으로 재판받기도 전에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했으며 2019년 교육부와 서울대는 어머니인 성대 약대 교수가 만들어준 스펙으로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치원원 부전 입학자의 입학을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즉각 취소했다. 또한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 사건에서도 서울시 교육청은 즉각 특별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교무부장에 대한 유죄 판결뿐 아니라 쌍둥이도 학교에서 즉각 퇴학당했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쌍둥이들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늘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교육부 장관,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의 미온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대처로 의대에 부정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과 평등은 어디로 갔는가?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초래한 부산대 총장 차정인, 부산대 의전원장 신상욱, 고려대 총장 정진택은 학교 명성에 먹칠을 했고 우리 사회의 정의, 공정, 평등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어긴 범죄자와 공범의 다름 아니다. 차정인, 신상욱, 정진택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못 미치는 능력으로 국가의 장래인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즉각 그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과분한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좀 세죠. 심정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명문이네요. 좀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직에서 의사라는 우리 말하는 로열 패밀리죠.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네. 의사하면 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SNS에 이렇게 한 거는 자존심에 굉장한 스크래치가 갔다. 자부심, 자존심 모든 것에 스크래치가 갔을 뿐더러 지금 그 문재인 정권한테 사실 속았던 국민들이 되게 많잖아요. 평등, 공정, 정의라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언급을 하면서 어디로 갔는가. 사실 쌍둥이 사건이 가장 대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당시에 그 아버지는 이제 기소된 걸 이제 맞고 예. 그게 불거지자마자 바로 특별 감사를 해가지고 쌍둥이들을 퇴학 처분했는데요. 그 당시에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어요. 근데 그 미성년이고 아버지가 기소되어서 청소년부 재판으로 소년 재판으로 이제 갔는데 유죄 판결은 받았습니다. 소년 재판에서. 그리고 정유라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비교되죠. 네, 정유라 같은 경우에도 그때 정말 1심 판결도 나기 전이었어요. 조사도 하기 전이었어요. 조사도 하기 전에 그냥 학교에서는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바로 퇴학 처분을 했거든요. 그게 그때 정권의 눈치를 본 거예요. 그게 정말 만약에 부당한 뭐 운동선수로서 뭐 아니면 정말 부당한 지원을 받고 부당한 혜택을 받았으면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거면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잖아요. 네. 그런 그 이제 심판 매수랑 이제 위원회 뭐 협회 이런 거를 다 매수를 했다는 건데 저는 진짜 그 좌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위선, 잣대 그런 것에서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당시 교육부하고 학교가 이대가 이제 곧 다가올 정권 그 당시 이제 촛불 세력들에게 눈치를 보고 이제 무릎을 꿇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로 그때 잡은 촛불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조민을 처리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것보다 더 심하죠, 사실. 예. 그때는 눈치를 보면서 빨리 처분했고 지금은 눈치를 보면서 민기적되고 처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유라가 아시안 금메달리스트 자격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1등하고 이런 거를 위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 기록이나 아니면 그 대회 자체를 뭐 조작을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비교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끝날 때 또 찰스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그 유명하신 찰스. 그 찰스님이 또 이 말씀을 하셨던데 정한 문구를 얘기를 드리자면 이거를 범죄 수익이라고. 맞아요. 정확한 문구는 딱 이거예요. 안철수 조국 딸 의료 행위를 막아야 한다. 정유라의 말과 똑같은 범죄 수익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은 제가 저는 좀 더 화가 났던 건 뭐냐면 그 우리가 한글연픽, 질순전픽 이렇게 지금 어느 것도 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조선일보도 조선픽이란 게 있어요. 그 사이트에 게시를 하는. 근데 조선픽에서 다른 뭐 동아일보나 아니면 한겨레나 뭐 다른 데서는 이 문구로 잡지를 않았어요. 그 정유라랑 비교를 안 하고 그냥 조민에 대해서 조국 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제목을 달았는데 조선픽에서는 굳이 안철수가 했던 말 중에 그 정유라 부분 포인트를 따서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메이저
언론사 중에서는 조선일보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였어요. 그게 조선일보의 기조이지 않나. 탄핵을 정당화하고 계속 가겠다는. 참. 화병 나죠. 제가 그 기사가 이 안철수가 그 인터뷰를 한 거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그 조선일보 픽 메인 사이트에 그게 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중앙, 동아, 그다음에 경향 이런 데 다 들어가 봤어요. 근데 다 안철수가 얘기했던 게 메인 중 메인이나 아니면 서브 중에 하나로 걸려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조선일보만 더욱 악독하게 정유라라는 이름을 언급을 하며 그렇게 딱 해버리는 것 자체는 용납이 솔직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그 말 안에는 그냥 정유라도 부정 입학이고, 그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이었기 때문에 입학을 했다는 그 전제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당시 조사도 해보기 전에 퇴학을 당했는데, 지금 현재 탄핵 이루어지고,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최순실에 대한 재판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나온 증거는 개무시한 채, 그냥 정유라 부정 입학은 확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 그것도 이제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정권 잡으면은, 이 철수 입 좀 꼬매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시 조민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조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이제 유죄 확정을 받았죠. 그때 법원에서 인정한 게 있어요, 여러분. 법원에서 인정받은 7대 스펙? 네, 아니요, 제가 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은 내용들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정말 다 인정받았어요. 이 정도면 완전 네. 사기단 인정을 동양대 받은 총장 표창장 2차 위조 유죄 사문서 위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체험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허위 작성, A호텔 인턴십 확인서와 수료증 허위 작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십 확인서 허위 작성,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서류 제출 업무방해로 유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서류 제출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유죄. 이게 정경심이 이제 입시 비리 관련해서만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랑 증거인멸은 제가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입시 비리만 해서 이렇게 많은 게 저 정도면 인정이 거의 됐는데, 그러니까 됐는데 교육부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유은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거를 의전원 입학을 취소를 안 한다? 고대 입학 취소 안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2편 유죄 4편 무죄 딱 그거네요. 말이 근데 안 저는 되잖아요. 이 정도로 많은 줄 몰랐어요. 그 그러니까 입시 이걸 사람 나열해서 중에서. 읽어드려야 여러분께서 네. 더 확실히 아세요. 저 중에 절반은 알았는데 절반은 모르는. 저 정도면 입시를 하는 과정이 사실은 입시 신청 딱 하고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그 입시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 결과 발표하고 네. 쭉 있는데 이 과정 동안에 진짜 거의 저거를 진짜로 다 했었으면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그냥 공부랑 활동만 했겠는데. 우리가 왜 가족 사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조민이 전혀 몰랐다? 조민 나는 개입 안 돼 있다. 웃기지 절대 말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그리고 여기서 딱 한 가지, 딱 하나만 이제 무죄로 된 게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1차 위조. 1차 위조 이거는 무죄라고 됐는데 왜 그렇냐? 공소 사실과 장소와 방법이 달라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소를 잘못했어요. 아니 공소를 할 때 이제 그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됐겠죠. 검찰 측에서. 예, 이게 위조를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공소 내가 실제 조작한 위치와 장소와 공소 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위치와 장소가 위치와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무죄보다는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기소 사실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무죄가 된 거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각에 가까운. 이게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그랬겠죠. 따로 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 현재 제가 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임의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이거든요. 어디 언론사죠? 이데일리.
이데일리에서 발췌한 네,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여러분 아이고. 그렇습니다. 저 정도는 진짜 웬만한 뻔뻔한 건 당연하고 진짜 강심장인 것 같아요. 저 정도면. 아니 그래 이런데도 웬만한- 취소를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자 최고위원회의 할 때 말씀드렸는데 조민이 본인이 의사 고시를 받다 본인이 정말 수월하게 대한민국 땅에서 의사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모종의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조민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물론 조국 지지자들은 뭐 쉴드 쳐주고 뭐 몰라 의사 개업까지 하는데 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예요. 연다고 해도 어느 국민들이 조민에게 진료를 받으라고 하겠어요. 특히나 생명을 다루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진료를 한다기보다는 개업을 해놓고 페이닥터를 쓰는 자기는 그냥 위에서 상전 노릇만 하는 그림을 그리는 걸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예. 직접 진료를 하려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위조를 다 무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것까지도 보겠죠. 근데 그거는 네. 조민의 그림이 아니라 그거는 그러니까 조민의 계획된 그림이죠.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국이 시험 보라고 했을 거예요. 정경심 시험 보라고 했을 거예요. 아빠 나 보기 싫어. 나 아빠 나 할래. 안 할래. 이제 너무 힘들어. 안 할래. 넌 끝까지 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이야. 뭐 저는 뭐 제 나름의 상상입니다. 뭐 다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뭐 상상을 해보면 그런 계획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과거사 전부 막 다 들고 나와잖아. 다 들고 나와가지고 전부 재심을 통해 가지고 국가 배상까지 받고 있어요. 근데 향후에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고요. 저는 조국이 반드시 재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일환으로 조민을 의사를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단순히 조민이 의사가 된 것도 분노하지만 그리고 이제 향후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서 앞에 재판을 뒤엎는다면 얘들이 진짜 이 대한민국 따위는 진짜 우습게 보는구나. 진짜 멋같이 보는구나. 아마 문재인 정권 내에서는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제2, 제3의 문재인 시간 정권이 걸리죠. 나왔을 때 한 10년 혹은 20년 정도 후에 얘가 좀 기성세가 됐을 때 뒤집으려고 시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때의 정권이 지금 문재인 정권처럼 힘이 강하거나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역사를 바로 그 짓거리를 못하게 하려면 국민들이 이제 사실은 뭐 시민들이랄까 이 선량한 사람들이 눈 부릅뜨고 권력을 안 뺏기게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뭐 이거는 진짜 뭐 단순 순전히 여러분 사투리로 망구 내 생각 망고 내 생각 망고 아니에요 망고? 사투리로 그러니까 망구 망구 내 생각 이거요 여러분 그냥 진순정의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대충 좀 마무리를 또 짓자면은 진픽 마무리. 정말 대한민국의 공정 정의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이 조국과 문재인의 나라에서는 2030 여러분들께서 잃어버린 미래를 찾는 거, 잃어버린 공정과 정의를 찾는 거는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태극기가 마음속에 있고 태극기를 들고 싸우는 정당 바로 우리 공화당이잖아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 바탕에 민초를 사랑하는 마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의를 찾기 위해서 조금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 이하 이번 조민 사태에 연루된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메스를 들고 설치는 일이 없기를 제가 반드시 바라봅니다. 그게 만약에 그 메스를 들고 설치면 그게 대한민국 최고의 명검이지 않을까. 사람을 찌르는 사람을 베는 가장 최고의 명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공동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픽은 당연히 우리 두 사람 대한민국 우리 공화당이 모두가 공감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목요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많은 데서 예상을 했다시피 저들이 원하는 그 레파토리대로 쓴 스토리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문재인 씨가 참 진짜 화딱지나는 그런 멘트를 또 했죠. 네, 뭐 사면 얘기를 언급을 뭐 했는데요. 오늘의 정신 나간 신년사 잘 들었습니다. 내내 변명이던데. 참 제가
보니까 100분을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에게 참 힘든 100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 대놓고 공치사 할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잘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님 얘기를 시간상 먼저 하니까 먼저 하시죠. 박근혜 대통령 판결이 결국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일말의 희망이라도 사실 가진 분들이 좀 있으셨을 겁니다. 뭐 신년 초부터 대통령 사면론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 다시 이제 파기환송을 했던 전례도 있고 조금이나마 대법원이 그나마 이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진짜 법관들로서의 법의 최후의 보루인 그 사람들이 양심을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주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역시나 희망이 아니라 역시나로 결말이 났던 그리고 박근혜 또 일각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딱 싫어하시는 그 일개 개인이 한 명 있어요. 황교익 씨 아시죠? 막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TV에 많이 나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완전 뭐 자빨이잖아. 그 사람 뭐 인터넷에 이렇게 썼어요. 축하한다. 박근혜 드디어 사면 자격 갖추었다. 이렇게 이딴 식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보는데 화병 나가지고 아침이라 싸돌아댕기지 무슨. 입이 열렸다고 막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은 탄핵 전국 때도 엄청난 그 똥을 입으로 쌌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도 않고요. 그냥 근데 돌려받을 순간이 올 거예요. 아직은 아닌가 보지만. 진짜 탄핵 때 그 사람 뭐 되게 많이 그랬어요. 악랄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비아냥된다고 하죠. 뭐 그렇죠. 그렇게 할수록 우리가 너무 사면에 집착하면서 휘둘리지 말고 이제 그 사면의 공은 문재인한테로 갔고요. 사면을 안 시켜주는 악랄한 놈도 문재인이고 사면을 언제 시켜줘도 늦게 시켜준 못된 놈이고 사면을 시켜주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유죄 만든 나쁜 놈도 문재인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그 사면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또 우리가 또 비굴해지지는 말자고요. 현명하신 말씀이에요. 길을 또 현명하게 제시를 해주셨네요. 그냥 우리는 어제 그랬듯, 그제 그랬듯, 작년에 그랬듯,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 석방, 탄핵 무효, 그냥 이걸로 싸우면 되지. 사면을 해주네, 안 해주네. 물론, 우리 공화당에 어느 누구 하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빨리 안 나오시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지금 당장, 지금 오늘 저녁에 나왔으면 좋겠죠? 그 마음 하나는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이 너무나 잔인하고, 그리고 그들의 업이 너무나 커서 감히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그런 결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솔직히 속으로 굉장히 많이 두려울 거예요. 공 넘기기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저희는 초지일관 그냥 탄핵 무효 무죄 석방으로 한결같이 그냥 싸워 나가면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뭐 법치가 이제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이제 무너진 것처럼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 법치는 2016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무너졌죠. 2016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2017년에 기어코 대통령님을 탄핵했고 그때 무너진 법치가 지금 뭐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할 일 만무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돼. 그러니까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이 정권이 본인들의 말로를 좀 더 빨리 가고 있구나. 얘들이 죽으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속 페달 하나 엄청 잘 가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브레이크 없어. 그냥 우리가 좀 더 힘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희일비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뭐 진짜고 말씀이셨는데 정말 공감을 해요. 사실 오늘 뭐 한픽, 찐픽, 그 다음에 이제 공동픽까지 다 뽑아봤는데 사실은 지금 무엇 하나 대한민국의 희망, 즐거운 소식이 뭐가 있습니까? 다 얘기만 해도 한숨 나오고 화병 나고 허파 뒤집어지는 그런 얘기들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 와중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낙담을 하고 여기서 포기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지금의 무너진 법치는 지금도 지금 당연히 못 살리지만 내일 무너진 법치를 회생시킬 기회조차 사라진다.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은 오늘을 잘 살고자 하는, 내가 잘 살고자, 우리가 잘 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민족이 대대손손 잘 살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정신이 사실 우리 공화당의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없어졌던 거를 아예 없는 곳에서 일궈낸 전례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있고, 박정희 정신이 있고, 그리고 자유통일을 바라봤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결국에는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과 손잡고, 추워도 더워도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뛰어야지 누가 뛰겠어요. 이 나라 위에 가지고 뭐시 내 개인 이득 되는 거 아니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힘들어도 나라를 위해서 하자 이런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라도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님 대법원 판결이 그냥 낙담하지 마시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어차피 이렇게 파기환송했다가 또 기각하고 할 거면은, 조금 더 판결이 빨랐으면, 그냥 시간 끌기를 하면서 우리를 희망 고문했고, 국민들을 희망 고문했던 거,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뭐 이번 걸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그 법치 사망과 그 법치의 구멍, 뭐 그런 부분을 국민들께 조금 더 많이 말씀드리는, 우리 서명대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또 이번 문재인의 신년사에 언론에서 또 그런 장난질을 하니까요. 문재인이 지금 뭐 그 지지율이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었는데, 올라가는 것처럼. 네, 뭐 조금 진짜 쥐꼬리만큼 올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돈 아깝지. 재난지원금 그렇게 퍼다붓고 쥐꼬리만큼 올랐는데, 저것도 계산기 잘못 두드린 거야, 솔직히. 투자 대비 해가지고 운이 좋아야지.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요만큼 올랐다. 네, 그럼 장사 잘못한 거예요, 사실 장사꾼 입장에서 봤을 때. 장사꾼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장사꾼들은 자기 자산, 자기의 이제 대출이나 이런 자산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놈들은 지들 자산도 아니야. 내 돈도 아니니까 막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꼭 올랐는데 지지율이 끝도 없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사면 얘기 던지면서 살짝 간본 거예요. 처음부터 원래부터 해줄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안 하죠. 근데 보세요. 뭐 그러면서 국민청원 올렸지. 그러면서 뭐 국민의 뭐 여론을 봐가면서 국민이 그러면서 문제 1월 초에 신년사 던지면서 뭐 포용, 도약, 이거 던질 때도 메시지도 그랬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세요. 처음부터 해줄 생각이 없었고, 이 여론전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더 가두어 놓을 명분을 쌓은 거라고요. 우리는 그 여론전에서 졌고요. 여러분 청와대 청원 올랐을 때 그렇습니다. 좌파들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바로 올랐어요. 지금 청와대 청원 몇 명으로 마무리했습니까, 여러분? 저 안타깝습니다. 이 여론전에서 밀린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저들에게 이기기는 정말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다. 여론전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나오기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용서할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국민들이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면시키지 않고 더 가둬둘 명분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 판결 날짜는 픽스가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걸 딱 띄웠잖아요. 저는 명분 만들기 성공했다. 그렇게 보고요.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 가장 잘 쓰고 가장 이제 걔네들한테 효과적인 무기가 사실 이제 청와대 그 사이트에 올리는 국민청원인데, 그 말씀하신 국민청원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얼마나 올라오셨냐 하는데, 제가 서명한 것만 3개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 서명을 하는데 그게 뭐 이제 10만 넘어가 몇만 되니까 이제 갑자기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그 부적절한 청원으로 관리자에 의해 차단되었다, 그래나 관리자에 의해 뭐 중단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뜨게, 그게 2개인가 3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들이 만들고, 그게 확실한 거예요. 2개인가 3개가 있었어요. 2개까지 제가 내려간 거 봤는데, 3번째 거는 이제 아예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별로 보지도 않았고, 2개가 아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아예 의도적으로 걔네가 만든 그림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뭐 대항할 방법이 따로 없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같고 그쪽에 좀 말린 향이 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안타깝게 이것도 망구 내 생각. 이거 코너 이름으로 좋네. 망구 내 생각. 망군의 생각.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저들이 대통령께서 진짜 많이 두려운가 봅니다. 예, 그래서 좀 나오시기가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투쟁을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 저는 진짜 말하고 싶네요. 국민의힘에게. 뭐라도 좀 해봐라고 나는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하고 싶어. 아니 유승민도 앞에 사면 얘기했잖아요. 문재인이 안 된다고 하네요. 문재인하고 좀 싸우세요. 홍준표 사면 해야 된다면서요. 죄 없는데 뭐 이렇게 발언했죠. 예? 그러니까 뭐 얘기 나오니까 슬쩍 던지고 국민 간 보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면 문재인하고 좀 싸우세요. 걔네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이제 야당 의원,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 처음부터 뭐 아니, 문재인 대통령님 잘하신다. 문재인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님 우리가 그때도 계속 이렇게 하니까 안 될 것 같아. 걔들이 말 꺼내면 그래 니 잘한다 그렇게 해. 그렇게 해. 하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주는 어차피 걔가 아니야. 유식 그럼 안 싸도 싸지 말고 까지 싸우세요. 화이팅 해줄게요. 에휴, 집안에 책상에만 앉아있는 음. 도련님들이 뭘 그런 걸 하겠습니까? 저 혁명군들이랑 어떻게 싸우겠어요, 저 사람들. 쟤네들은 다 혁명 정신에 뭐 눈깔 뒤집혀가지고 나라 바꿔먹겠다고 드는 인간들인데. 계속 싸우라고 해야지. 지들 것만 그래야 지키는- 그래야 그 생각 없이 아무 때나 매착 없이 아무 말이나 팍팍 안 하죠. 무슨 자기가 탄핵해놓고 자기가 출당시켜놓고 그런 얘기를 하면 진정한 사과를 가지고 진짜 노력을 하면서 해야죠.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라고요. 그 얘기를 했으면은 더 요구하라고요. 아, 얘기를 하면 계속 흥분이 됐어요. 흥분이 되고 화가 나고 지체고 이렇게 다다다다 쏟아부을 때는 저도 무서운데 만약에 진짜 적들이 눈앞에 마주보면 얼마나 무서워할까 싶어요. 아니 뭐 저는 추미애보다 더 잘 싸우실 수도 있을 것 자신 없네요. 주미의 같아요. 그 일당백이잖아요. 눈빛도 장난 아니긴 하지 그 사람은. 아무튼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 팔아먹는 이 자식들에게 새끼라고 안 할게요. 저는 너무 공손하게 새끼를 안 할게요. 이 자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때만 되면 우리 우파들에게 희망 고문하면서 그런 메시지 던지는데 던졌으면 책임지세요. 똥을 쌌으면 똥을 좀 닦으세요. 네. 근데 저 오세훈도 그 얘기했고 오늘 오세훈도 그 얘기했죠. 오세훈도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유승민도 그 얘기를 하고 뭐 사실 그 얘기를 뭐 저 누구지? 부산시장 나온다는 그 사람. 박형준. 네. 박형준까지. 이런 사람들 다 진짜 지들이 대통령 탄핵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뻔뻔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 대통령 그리고 이제 보수 차원에서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뭔가 말해놓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거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제 너 그렇게 안 할 거 그렇게 말하지 마가 아니고 너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해 반드시 그렇게 해 그렇게 꼭 좀 해 라고 요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부도수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도수표를 맨날 심심하면 항상 떼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서 참 오늘도 좀 화딱지 나지만 이제 슬 마무리를 지어야 할 순간인 것 같아요. 공동피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무튼 제가 그 신년사를 봤을 때 정말 문재인이 종일 변명한다고 바빴겠다. 고생했네. 겉들에 쎄 빠졌네. 나름 노동했네요. 나름 노동.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기자들의 질문도 별로 예리하지 않았고 문재인에게 그냥 변명의 장을 준 것 같아서 그냥 씁쓸한 신년사였는데 제가 요 앞에 이제 2주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문재인이 말하는 회복, 도약
그 포용, 그 세 가지 신축년 메시지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문재인 퇴진을 빼고는 그 세 가지를 이룰 수 없다. 이 부분을 결론지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근혜 대통령님 즉각 석방, 문재인 퇴진이 대한민국을 그 전으로 회복하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보수 우파 국민, 그리고 그냥 평범한 일반 국민들을 포용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문재인이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저는 드리면서 이 주제를 마무리하고 싶네요. 유일하게 저는 하나,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유일하게 하나가 예리했던 질문이, 당연히 우리나라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외신 기자, BBC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백신 수급이 늦었던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느냐, 후회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문재인이 뭐라 그랬냐면, 백신 수급은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또한 변명이고, 표정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문재인에게는 백신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코로나를 계속 이용해 먹어야지 되거든. 그렇습니다. 마무리 다시 말씀 없으세요? 저는 요 문구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좌파들은 자신들이 특정 아젠다, 공정이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아젠다를 내세워서 자기들이 가장 자본을 싫어하면서 자본의 이득을 다 보고, 가장 공정 정의를 앞세우면서 공정 정의를 싫어하고 자기들만 수혜보는 혜택을,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말씀으로 저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내가 살아있는 이 세대는 한순간이다. 그러나 민족과 국가는 영원하니, 오늘 내가 밤새워 조국 군대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 오늘을 잘 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민족 대대손손 잘 살게 하고자 함이니라. 박정희 대통령님의 말씀이셨고, 우리 공화당의 정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조금 산만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처음 시도한 건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완벽하겠어요. 점점 나아질 테니까 애교로 더 귀엽게 봐주시고요. 너무 무겁지 않게, 너무 가볍지 않게 그 경계점이 너무 불분명하고 어렵고, 그리고 두 사람의 저희가 아무리 호흡을 많이 맞췄다 하지만 이런 폼에서 또 처음이기 때문에 또 둘이 생각이 또 다르니까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또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더 신랄한 비평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만나고 싶은 사람 댓글 달고 계시죠? 댓글 달아주셔야 돼요. 이번 주, 다음 주 두 편에서 댓글 달아주시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추천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오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문브레이커스 바뀐 시즌2 보시죠? 네. 시즌2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